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조직은 어딜까요? 군대, 소방서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족살인이 전체 살인사건의 34%를 점유합니다. 경찰청 통계가 이제 뭐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대개 1심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을 기초로 볼 때 살인사건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물어볼까요? 가족살인의 1위는 누굴까요? 예, 불행하게도 부부입니다. 부부. 그 가족살인의 3분의 1을 부부 사례가 차지합니다. 그럼 부부 중에서 1등은요? 둘 중에 하나죠?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2배입니다. 대개 남편이 한 65% 안팎, 아내가 35% 안팎. 의외로 요즘에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도 꽤 늘어납니다. 이렇게 가족이 알고 보면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살인의 공포가 휩쓸고 있는 곳, 그곳이 가정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극단적인 사건이라고 본다면은 부부 싸움이나 이혼이나 살해에 이르기까지, 물론 그 과정이 갈등 심화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서가 표출되면서 욱하는 분노가 표출되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정 내의 불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는 이런데 데이트 폭력, 그런 말 들어봤죠? 남녀가 이성교제하면서 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데이트 살해도 있습니다. 데이트 살해는 남자가 어떤 이제 조사기관에 따라서 95% 이상, 98%라고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을 남자가 일으킵니다. 예전에 그 나왔었잖아요. 스토킹 살해. 그리고 요즘 그 살해 사건 나오는 것도 보세요. 전 아내를 어떻게 한다든가, 백주 대낮에 도로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되게 참혹한 살해는 남자가 일으킵니다. 참 가정과 이렇게 이어서 이 추수의 계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어두운 면을 들추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가정 파괴범이 가장인가? 가장이 가정 파괴범 1호인가? 하고 묻는다면 대체로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 편인데 아내가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그 살해서뿐 아니고 요즘에 이제 그 뭐 불륜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수도 더 늘어나죠. 그런데 데이트할 때까지만 해도 남자가 그렇게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가 이혼하고 또는 싸우고 서로 폭행하고 심지어는 살해할 때 가장 치명상을 입는 사람 누굴까요? 말할 것도 없이 당사자죠.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방어력이 없는 자녀가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차 좋은 거 사면 차에 그냥 뭐 조금 흠집만 생겨도 팡팡 뜨죠. 기겁을 하죠. 그런데 아이들 그 심리에, 정신에 평생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장애를 입을 그 아이에게는 보이지 않으니까 상흔에 대해서 무감하죠. 우리 가구를 들여놨다든가 차를 샀다든가 자기가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스마트폰은 이거 뭐 비싸야 100만원, 요즘 뭐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도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비싸야 몇백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차 비싸야 몇억, 싸면 몇백만원이잖아요.
거기에 흠집 나는 것하고 자식의 평생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인식할 그 자녀의 상처는 안 보인다고 그냥 싸우고 헤어지고 죽일 듯이 폭행하고 실제로 살해사건이야 뭐 그렇게 많이는 일어나진 않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그럴 상황까지 이를 때는 얼마나 속이 썩었겠습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다고 나가서 스스로 먹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것이 자녀의 결혼관이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그 인간관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슬프게도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맹모 삼천지교다 그러면 맹자가 공동묘지에서 시장으로 그 다음에 서당 옆으로 간 것 장소를 옮기는 게 환경으로 생각하는데 최고의 환경은 사람입니다. 사람 부모라고요. 자녀에게는 지역이나 어떤 입지나 경제가 아닙니다. 사람인데 슬프게도 여기서 직업 뭐 귀천 따지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나와 있는 통계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 노무직이라든가 무직이라든가 어떤 하층민으로서 사는 사람들 그 5% 내외에 드는 아빠들이 아동 학대하는 데는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형편에 살면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면 자기 자녀에게 그게 영향을 미치니까 더욱더 이를테면 그 부모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또 그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상위직 10% 되게 전문직입니다.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서울대에 절반을 넣습니다. 스카이가 아니에요. 서울대, 고대, 연대가 아닙니다. 서울대 절반을 상위직 10%에 드는 전문직 부모가 대개만 남자들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도 상위직인데 자녀도 서울대를 간다. 그러면 어때요? 서울대 간 자녀가 서울대생 만나기 쉽잖아요. 의사가 의사 만나고 교사가 교사 만나고 약사가 약사 만나듯이 대개 결혼을 통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부모 만난 것, 그 다음에 자녀대에서 2, 3대로 내려갈수록 양극화가 극심해져서 이제는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대개는 그 경제 위기에서 그런 편차가 커지잖아요. IMF 때 그랬고 금융위기 2008년 때 그랬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환경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학대까지 하니 자녀들 수는 미칠 노릇이죠. 부모가 하위직에 있으면 돈을 못 벌어오면 불안한 직종에 근무를 하면은 자기한테 잘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돈도 잘 벌고 학벌도 든든한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주니 자녀로서는 이거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그냥 상처를 주면서 자기처럼 좋지도 않은 차 거기에 흠집 내고 아이가 조금만 잘못하면 부풀려가지고 곧 죽일 듯이 한다면은 그 아이는 이제 좋은 좋은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가장으로 자라기도 힘든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정 화목하려면은 가와만사성이라고 했으니까 그 인정해야 되거든요. 교정해야 되거든요. 그거 힘듭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후는 되게 우울합니다. 쪽방에 70% 안팎 늙은 남자들이 차잖아요. 왕따 당하는 사람들 가정 내에서만 봐도 되게 남자들이잖아요. 고독사 하는 사람, 무연고사 망하는 사람, 노인자 사는 사람들 그 대부분을 많은 숫자를 남자 노인들이 차지합니다. 이렇게 남자 노인들이 가정을 뭐랄까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자녀에게 제 노릇을 못한 그 인과응보랄까요? 자업자득이랄까요? 그것을 나이 먹어서 받는다고요. 왜? 항상 아내도 무시하고 아이들도 무시하고
그냥 그 부부 싸움은 절대 아내한테 말로는 안 되니까 폭력을 써서라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들이나 아내를 인정하기는커녕 그렇게 무시하고 폭행을 가하고,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니 이 갈등이 심화되고 폭력으로 그 이상으로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결혼 이제 35년 차 접어듭니다. 오팔렘 개띠 도시 여자와 저는 농촌 출신 농촌 남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참 그런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도시 여자 농촌 남자는 이 고구마 하나만 봐도 다릅니다. 저는 고구마 농사 짓는 걸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보고, 겨울에 한겨울에는 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여름에는 감자, 겨울에는 고구마, 이게 주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구마 하나하나를 어디서 사다 먹는다 하더라도, 지금 촌에서 어머니 뭐 동생이 농사 짓고 있는데 그걸 갖다 먹는다 하더라도 고구마 개념이 다르거든요. 도시에 있는 우리 아내 집에서 뭐 그냥 사오면 되는 거지, 먹고 싶으면.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 이 하나 썩는 게 아니죠. 그 정성이 있었고, 그 부모의 뭐랄까요, 이 농사 지으면서 노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허사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사와 가지고 돈 좀 몇 푼 버리는 그런 개념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지금 60대들은 뭐 그런 대로 만나서 좀 참기도 해야 되고, 결혼의 의미도 지금도 달라서. 그런데 지금은 제 두 아들 30대들 결혼 다 안 했습니다만은 딴 나라 사람이 만나는 거죠. 화성남자 뭐 금성여자 그러던가요, 금성여자 화성남자 그러던가요. 아무튼 이렇게 다른 혹성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듯이 만나고, 결혼의 의미도 다르고. 그래서 저하고 아이들하고는, 자녀들하고는, 두 아들이 30년 안팎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저하고 우리 아버지는 24살 떨어졌는데, 그때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농사 지면서 같이 니까 뭐 10년 격차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무슨 20년 30년 그대로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30년이 아니라 진짜 100년, 조선시대 사람하고 만난다. 우리 같은 사람은 꼰대 조선시대 사람 치지 않겠어요? 이렇게 결혼의 의미도 달라졌고, 개성은 뚜렷해졌고, 결혼의 형태도 다양하고, 가정의 형태도 다양하고, 자녀는 하나 둘까 말까 하고, 이렇게 그 반면에 경제의 의미는 커졌고, 직업의 의미도 커졌고, 이럴 때 남자들이 그동안 누려온, 이게 이제 단점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남자들은 사실은 기득권을 누려온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처럼 관계 중시라든가 이 정서 중시라든가 이 그 수다 중시라든가 이런 걸 안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장 중시하고, 그리고 그 어떤 권위 중시하고, 이 기득권을 알아서 내려놓은 기득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왕이 됐든 거지가 됐든. 근데 남자들이 물리력이 강한데, 이 물리력으로 지금까지 지배해온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력한테 뭐랄까 대체되고 있는 거죠. 지력이 물리력을 대체하고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딸리는 남자들이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물리력 행사하면 그냥 문제가 되요. 그러나 지력을 행사하면, 괴를 내면 괜찮잖아요. 그동안 또 남성 위주의 제도와 집행으로서 남자들이 덕을 많이 봤죠. 사실은 성폭행만 해도 남자들이 98% 안팎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신고하는 사람 자체가 적었고, 그리고 그 법이나 집행이 그렇게 남자들에게 뭐 불리하지 않게, 굉장히 그 여자들이 그걸 입증하기 힘들게, 그걸 신고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된 그런 관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기득권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집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파괴범의 가장 주범이 누구냐 하면 가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가장으로서 돈을 벌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를 마치 임금처럼 떠받들어야 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녀들하고도 불통, 아내와도 불통, 그리고 형제들과도 불통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 말 좀 들어주고, 상대의 처지를 뭐랄까 역지사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수긍하는 그런 자세만 가져도
감지덕지합니다. 여자들이 요즘 문제다. 여성 상위 시대다. 남자들이 알고 보면 불쌍하다. 그런 측면 저도 이해해요. 이게 너무 급격히 변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가진 남자들을 빨리 몰아내려는 측면이 있고, 기득권을 가진 남자 입장에서는 양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항상 이 역학관계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남자들이 아직까지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고위 공무원들, 고위 뭐 공무원을 9급을 한다면 3급까지를 고위라 이렇게 친다면은 그 90%는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이 결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승진해서 밀려서 가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5급 행정직 그 행정고시 같은 것을 거의 남녀가 반반 간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기업의 이사들 이상해가지고 되게 고위직 하면 남자들이 거기는 95%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업에서는 여자들이 5% 안팎 상위직에 올라가고, 공무원에서도 10% 안팎이 상위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뭐 할당제를 해야 되는지, 가산점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그 어떤 비율로 이렇게 그 성비를 맞춰야 한다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도전으로 인식되지만, 저도 그런 걸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혜택을 줘가지고 키우기보다도 능력을 뭐랄까 발휘하도록 약간의 이제 플러스 알파는 준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안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내도 좀 여자로 사느라고 힘들었다. 남자들이 아직도, 아이들도 너희들 참 이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사느라고 힘들었다. 이럴 때 가정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이러고 왔으니까 학교에서 뭐 공부하는 거, 야 공부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쉽냐 이렇게 생각하면, 너 지금 이 형편에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막 이렇게 따지면 자녀들도 답답합니다. 그냥 꼰대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가정 파괴범을 가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걸 한번 봤고, 대안을 뭐 짧게 내긴 했지만 간단한 겁니다. 상대를 좀 인정하는 겁니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같이 만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 밑에 자녀로 태어나는 거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전생의 원수가 모인 집단처럼 이 공포의 도가니가 되면 되겠습니까? 화목의 도가니, 화평의 도가니, 웃음의 도가니가 돼야죠. 예, 감사합니다.